몇 해 전 나는 서울의 한 고즈넉한 동네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고 입주민들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이 든 분들이었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료와 조용한 환경에 끌려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새벽 2시쯤이었고 그 시간이면 모든 것이 고요해야 할 때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반복되었고 갈수록 선명하게 들려왔다. 마치 내 바로 곁에서 웃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웃음소리 뒤에 흐느끼는 소리도 작게 섞여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잠을 설치다 잠시 지나 새벽을 맞이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상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중년 남자가 말했다. 그 소리 아마 위층에서 들리는 걸 거예요. 그 집에서 몇 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안 좋은 일이라니? 그 남자는 조용히 김씨댁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몇 년 전 젊은 여성이 홀로 살다 어느 날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사고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살이라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김씨댁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고 특히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다. 그중 한 가지 설은 그녀가 생전에 상당히 외롭고 우울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주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홀로 지내며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런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 이 발코니에서 끝을 맞이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 소리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날 밤에도 여전히 여자의 웃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엔 창문 너머에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여자는 발코니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유동쳤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걸까?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이곳에 남아 나를 부르고 있는 걸까? 그 후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짐을 꾸렸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는 그저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그녀의 목소리였을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한다. 그리고 가끔 다른 곳에서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소녀 지은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됩니다. 지은이는 캠퍼스에서 먼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의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방은 기숙사의 별관이라고 불리며 기이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소문에 따르면 그 방에서는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없는 복도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러한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에 대해 과장돼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막상 지은이가 배정받은 방이 바로 그 기숙사의 별관이라는 것을 알고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첫날 밤 지은이는 짐을 풀고 아무 문제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피곤했던 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깊은 잠에 들어가려던 중 공격적인 노크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다음날 밤, 그 다음날 밤에도 반복되자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손상도 없고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지은이는 밤마다 누군가 방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섬뜩한 기운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아침이 되면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대부분 깜짝 놀라면서도 반은 농담처럼 흘려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그 기묘한 방에 대한 담론은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은이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기숙사의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고 그 복도 끝에서 흐릿한 형체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지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과하게 사실적이었고 그녀의 기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찾아가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래전 이 기숙사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숙사가 병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간호사가 의문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기숙사의 별관이 특히 그 흔적이 짙게 남아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옛 신문을 뒤적이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끝에 그 간호사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여러 외로운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수진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와 친구들은 수진의 영혼을 기리는 작은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함께 꽃을 두고 마음속으로 그녀가 평안을 찾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형체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고 수진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로 기숙사의 별과는 기묘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녀와 친구들은 어려운 순간을 함께해준 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랜 시간 속에 묻혀있던 비밀들은 밝혀졌고 아픈 과거를 지닌 장소도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민준은 평소 일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혼자 사는 집에서 밤이 되면 성가신 소리를 듣곤 했다. 그 소리는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조금 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집 구조가 움직이는 소리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민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졌다. 한 달쯤 지나자 그 소리는 매일 밤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고 그 시간에 깨어있게 된 민준은 점점 피로가 쌓여갔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준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친구들은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그냥 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을 안고 민준은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황을 올리게 되었다. 제가 사는 집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몇 시간 후 다양한 답변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다. 한번 집안을 완전히 돌아다녀 보면 어때요? 그 소리를 따라가세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마음으로 민준은 그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밤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준은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거실에서 시작되어 부엌 끌지나 복도로 이어졌다. 가슴이 오싹해지는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소리는 곧 그의 방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멈췄다. 순간적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소름이 돋았지만 민준은 용기를 내어 방 안을 샅샅이 살폈다.
침대 아래를 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방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깜짝 놀란 민주는 재빨리 침대 아래를 비추었다.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먼지에 덮여있는 박스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노랗게 바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편지를 집어든 민주는 손이 떨렸다. 그것은 20년 전 이 집에 살았던 한 소녀의 일기장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내가 여기 갇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듣지 않는 곳에 난 나갈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움켜쥐었다. 그날 밤 이후로 민주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날 밤 경험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소녀의 편지는 그의 마음 어딘가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집을 떠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민주는 특별히 그 마을을 떠났다. 그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소녀의 이야기를 다시금 인터넷에 올리며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그 편지를 자신이 쓴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러분, 밤의 소리가 말을 건넬 때 귀 기울여 주세요.